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기본적인 벡터가 뭔지, 그리고 벡터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벡터를 다루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그래서 책을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은, 문서가 어디를 펴셔야 되냐면은, 90페이지를 피셔야 되겠죠. 그때 덧셈하고 뺄셈 살짝 했었지, 문서가.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벡터의 덧셈과 이제 뺄셈이 마지막으로 배웠던 건데, 이제 벡터를 덧셈하겠다는 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삼각형법이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더하는 벡터에 이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합벡터를 갖다가 A 벡터와 B 벡터 세팅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를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점만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이제 더한 결과는요, 우리가 두 변을 이웃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각선의 이 길이가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A 벡터와 B 벡터의 이제 합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두 개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거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은 벡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뺄셈이 중요한 건데, 이 뺄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는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더라.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더라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일단은 덧셈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 자, AB 벡터랑,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C 벡터랑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네네. 더하게 되면은, 그치? AB 벡터랑 우리가 BC 벡터랑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요걸 AC 벡터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보잔 말이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 AB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BC 벡터가 이제 무슨 벡터가 되는 거냐면은 AC 벡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치? 이때 우리가 이 BC 벡터를 갖다가 그대로 내비두고 우리가 AB 벡터를 갖다가 넘겨주면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무슨 한 거 뺀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뭐냐? 시점이 꼭 A가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하나의 벡터를 끝나는 점을 갖다가 종점으로 하는 벡터와, 그치? 시작하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AB라는 벡터는 꼭 시점이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가 시점을 동일한 우리가 끝나는 벡터에서 무슨 벡터로 시작하는 벡터로 뺄 수 있더라.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한번 연습을 해보자 말이야. 자, 요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하고요. 요 벡터를 보고니까 이제 B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벡터를 C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보잔 말이야. 우리 이 C 벡터는 어떻게 해야 돼? C 벡터의 종점, 그치? 종점을 종점으로 갖는 요 벡터 B 벡터에서 A 벡터를 어떻게 한 거다? 뺀 거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너희들이 C 벡터는 무슨 벡터에서 무슨 벡터 뺀 거?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벡터라는 개념도 잠깐 배웠는데, 요 A 벡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C 벡터에서, 인정? 마이너스 B 벡터를 뺀 거지. 이해가? 다시 한번, A 벡터는 우리가 C 벡터의 역벡터인 마이너스 C 벡터에서 무슨 벡터를 뺀 거다? 마이너스 B 벡터를 갖다 뺀 거니까 플러스 B 벡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엔 A 벡터는 B 벡터 빼기 C 벡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하나의 이 벡터의 세 개의 관계들을 갖다가 덧셈과 뺄셈식으로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풀어봤기 때문에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문제들은 다 푸셨나요? 네. 안 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선요,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97페이지에 85번 문제로 좀 넘어가서 같이 계속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벡터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가는 게 요번 단원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기본들을 다들 항상 내시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얼마 남지 않은 요 기간 바짝 공부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안 된다. 자, 보자. 일단은 97페이지에 우리 동의기도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97페이지에 몇 번 문제냐면 동의가 85번을 가도록 할게요. 지금 종교활동으로 다들 이제 결석들이 많은데, 그래요. 새끼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정육각형이 하나가 있대. 정육각형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정육각형이 하나가, 아이씨, 너무 심하다. 그쵸? 정육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씨발 왜 이래 정육각형이 오늘? 정육각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85번 문제를 보시면 요 벡터를, 어떤 벡터? 요 벡터를 우리 보고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를 우리 보고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와 B라는 두 개의 문자,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벡터를 표현하라는 거야? 요 벡터를 표현하라는 거다 이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요 벡터는요 여러분들 두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벡터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요게 A 벡터니까 이 친구는 A 벡터의 역벡터인 마이너스 A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쵸? 요 친구가 B 벡터니까 요 친구는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A 벡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B 벡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더해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선분 시점과 중점이 D와 F인 얘가 바로 뭐가 되더라? D, F 벡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 반 아이들하고도 연습을 좀 한 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이 벡터. 이 벡터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야. 이 벡터 어떻게 표현할까? 이 벡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벡터를 구해서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벡터랑 우리가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또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제가 조금 꼬였는데 요 벡터를 구하라고요. 너희들한테 문제 내고 싶은 게 동의가. 요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요 벡터를. 요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차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벡터를 우리가 구해본다고 쳐보자. 요 벡터를 구해본다고 쳐보자. 그럼 요 벡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벡터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B 벡터인 거잖아. 여기가 이제 A 벡터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뭐 할까? 요 친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B 벡터가 되겠네요. B 벡터의 절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실수배를 하면. 요게 B 벡터면.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다 연결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벡터가 B 벡터면 이 벡터도 B 벡터 아니야? 그럼 얘는 B 벡터의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이 되겠네. 아니 문서가 이게 B 벡터면 이건 무슨 벡터인데? 크기와 방향이 서로 어때? 달라요 그러면? 얘랑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르니? 문서가?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B 벡터가 되겠네.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끝이 2분의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지. 그럼 이거는 그거의 2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벡터는 2분의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의 2배니까 B 벡터에서 2A 벡터를 뺀 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 벡터에서 A 벡터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게죠. 끝이. 요 벡터를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거의 2배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끝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B 벡터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벡터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씨발 이걸 사실 이렇게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A 벡터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A 벡터네. 그럼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A 벡터가 나와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요리조리 그쵸?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86번 문제도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운들 좀 내시고 자 86번으로 또 같이 가보자. 어떻게 빼야 돼? 항상 우리가 어떤 벡터를 뺄 때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로 우리가 뺄 수 있어. 어떤 벡터로? 요 벡터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는 거지. 맞지? 어떤 주어진 주인공, 어떤 하나의 벡터를 끝나는 점을 갖다가 종점으로 하는 벡터에서 시작하는 시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A 벡터, 요거를 B 벡터, 요거를 C 벡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고 쳐야지 A 벡터는 B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죠. 반대로 이 벡터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벡터는요 끝이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뺀 거죠. 요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잖아. 끝나는 벡터는.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잖아. 그러니까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빼니까 플러스 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만. 자 그럼 B 벡터는 지금 요게 이제 A 벡터였고요. 요걸 내가 C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이 B 벡터는요. 끝나는 벡터 A 벡터에서 시작하는 벡터 C 벡터의 역벡터인 마이너스 C 벡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A 벡터에서 마이너스 C 벡터를 더하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에서 마이너스 C 벡터를 빼니까 플러스 C 벡터가 되면 B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보셔도 요 B 벡터는요, C 벡터하고 A 벡터하고 더하면 요 벡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다. 이게 익숙해져야지 이제 벡터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벡터를 서로 다른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합 또는 차로 항상 우리가 표현해내는 차로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벡터를 주는데 그 벡터를 갖다 그대로 놓는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의 차로 표현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벡터의 뺄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다시? 괜찮아? 요런 개념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잡았으면 익숙하게 연습을 프랙티스를 해주란 말이야. 알았니요? 준영아? 오케이? 준영이하고 동익이랑 같은 교회 다니니? 둘이? 아니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교회들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86번도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86번 문제를 풀려다가 이렇게 다시 설명이 끊겼는데 우리 86번 문제 보자. 86번 문제. 자, 8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고 있는 정육각형이 있고요. 그럼 어쨌든 정육각형이 있대요. 자, 이 86번입니다. 그래서 86번 보시면 정육각형을 보고니까 하나 그리지 뭐까지 거. 정육각형을 하나 그렸어, 이렇게. 정육각형을 그렸어. 그 정육각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단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 AB 벡터랑 F2 벡터를 더한 다음에 이 벡터랑요. 이 벡터가 이제 AB 벡터야. 이 벡터랑요. 그 다음에 무슨 벡터? 우리가 F2 벡터. F2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F2 벡터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뭐라래? AF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빼래요. 이 벡터를 빼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는 요 벡터하고요. 요 벡터를 더한 다음에 이 벡터를 빼란 얘기지. 맞니? 그럼 어차피 연산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뭐 어떻게 할까? 얘랑 얘는 더할 거지. 그럼 이 벡터를 일로 옮기자, 평행이동을. 맞아?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한 게 결국엔 AB와 F2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벡터의 합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벡터에서 무슨 벡터를 빼래? 이 벡터를 빼래. 그게 뭐야? 끝나는 거에서 시작을 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요 벡터 빼기 요 벡터는 요 벡터가 돼야 되겠냐?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되겠냐? 요 벡터 어떻게 표현해? 여기서 얘를 빼야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끝나는 벡터에서 시작하는 벡터를 뺀 거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는 요 벡터가 되니까 우린 지금 이 친구의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답은 2. 맞죠? 그 벡터의 뺄셈과 덧셈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무궁무진한 연습을 통해서 벡터의 뺄셈과 덧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됐나요? 88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8번 문제 같이 보자. 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벡터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누가 만나기 시작했냐면 타원이라는 2차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고난도 문제의 타원은 항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2차 곡선 앞에서 우리가 펼쳐놨던 수업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벡터와 타원이 결합되어 있는 88번 문제를 볼 건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무슨 타원이야? 뚱땡이 타원이네. 맞니? 네. 그래서 중심은 꼭지점은 3,0하고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보니까는 거기가 얼마냐면은 2,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더라. 그래서 요 점을 보근이가 F라고 잡으면 F'이라는 요 점은 마이너스 2,0이 돼서 요 점이 F'이 될지언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 우리가 점 P가 하나가 있대요. 타원 위에. 점 P를 하나 잡았어. 그래서 누구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야? 벡터의 덧셈에서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니까 삼각형법을 써야 돼? 평사법을 써야 돼? 평사법을 써야 되지? 그럼 이 두 변을 이웃하는 평행사변형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벡터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요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타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타원 위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든 거에 대각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이니까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평행사변형이라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랑 맞아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네? 어떤 거랑 어떤 거? 평행사변형이면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더한 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떤 거야 어떤 거는. 아,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랑 네. 여기 어딘가에 타원이 있지 않은 점이라고 쳤을 때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라는 거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게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쪽 점 Q도 어디 위에 있어야 돼? 타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등 기하학을 같이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PF 플러스 PF 프라임이면은 그 장축의 길이지. 네, 그럼 그 장축의 길이 아니에요? 장축의 길이. 근데 어쨌든 간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PQ라는 벡터가 된다고 쳐보잔 말이야. 네. 그러면 이 PQ라는 벡터의 종점인 Q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타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알다시피 평행사변형법으로 쓴 거잖아. 네. 평사법을 썼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Q라는 점은 타원 위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점으로부터 타원 위에 있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Q는 타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딴 데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어쨌든 그건데 P라는 점도 타원 위에 있는 거고 Q라는 건도 타원 위에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길이의 최대는 타원의 뭐가 될 때? 타원 위에 두 점을 잡았는데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장축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이때 우리가 PQ라는 길이의 최대값은 이 장축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얘도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거고 중학교 때 나왔던 중등기하학의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도로 빠지면 뭐 한다 그랬어? 여러 가지 2차 곡선들이 한꺼번에 섞이거나 아니면은 뭘 한다 그래? 여러 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중등기하학도 너네들이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초반부 2차 곡선 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됐나요? 정리돼요? 네. 8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98페이지에 오늘 새로운 개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벡터의 실수배.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하나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거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우리가 모든 공간상에 있는 도형을 갖다가 다루는 기술의 절반에 해당되는 걸 하나 배울 건데 그게 이름하여 이제 평행 조건인데 그거 이따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기 어렵지 않아요. 자, A 벡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A 벡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은 2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이 A 벡터의 결과는 뭐가 되냐 하면은 방향은 그대로지만 크기만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2배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반대로 우리가 A 벡터에다가 실수 마이너스 3배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A 벡터잖아. 네. 그러면은 얘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서 크기는 얘의 3배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A 벡터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곱했다 그러면은 3분의 1 A 벡터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기존에 있던 A 벡터의 크기의 3분의 1만큼만 가지고 크기만 3분의 1이 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로 뭐야? 벡터의 실수배가 되더라. 그럼 이 실수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벡터의 평행이라는 거예요. 벡터의 평행. 평행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언젠가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언제 언급을 드렸냐면 서로 같은 벡터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아니면 선분이라면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서로 같으면 이걸 평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벡터에서는. 왜냐하면 벡터라는 거는 크기하고 방향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친구의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동일하다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평행은 언제 쓰는 거냐?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야. 기존에 있던 이 벡터와 그 다음에 얘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어떨 때 서로 다른 것들. 이때가 바로 뭐야?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는 거. 물론 서로 같은 벡터도 평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벡터가 서로 우리가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는 거야? 방향이 서로 같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방향이 같고요.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방향이 서로 반대일지라도 두 개의 벡터는 이때는 반대이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세 개의 벡터들이 서로 다 뭐야? 평행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벡터를 보고 니가 C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근데 이 벡터들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뭘 해줄 수 있냐면 실수배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가 다 정확하게 크기가 절반이라고 쳐보자, A 벡터에. 그럼 B 벡터에 몇 배를 해버리면? 2배를 해보면 A 벡터가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완전히 얘랑 역벡터였다고 생각을 하면 C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같아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을 하다면 A 벡터에다가 실수 K배를 해서 B가 되게 만들어주는 뭐가 존재한다? K라는 값이 뭐한다 얘들아?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꼭 우리가 K가 A에 붙어있지 않더라도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B 벡터에다가 내가 실수 여긴 K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L배를 해갖고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수 L이 뭐하더라? 존재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는 평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실수배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면 둘 중에 한 놈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했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뭐가 있더라? 실수가 뭐하더라? 존재하더라. 이게 벡터 평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벡터 내적 전까지 벡터의 뺄셈도 중요하지만 이 실수배에서 평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적당히 실수 K를 곱해서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K가 뭐하더라? 존재하더라. 가 바로 뭐냐면은 요게 이제 벡터의 평행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바로 105페이지에 115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그 앞에 거는 다시 차근차근히 하고 105페이지에 115번 보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보자. P 벡터도 있고 Q 벡터도 있대. 그치? 115번을 보시면 P 벡터도 있고 Q 벡터도 있다 그랬는데 이 P 벡터는 무슨 벡터라 그랬냐면은 A 벡터를 4배 한 다음에 우리가 B 벡터에 6배를 해서 뺀 거고요. 그 다음에 Q 벡터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A 벡터의 2배에다가 B 벡터의 K배를 해서 더한 거다. 맞아요? 네.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 두 개가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뭘 해주는 게 중요하냐? 여기 이제 K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놈한테 무슨 배를 해서? 실수배를 해서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수가 뭐한다 얘들아? 존재한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네. 근데 A 벡터하고 B 벡터는요 서로 평행한 벡터가 아니래. 거기 문제의 조건에 보면.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연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4LA 그 다음에 6L 벡터를 뺀 게 그치? 얘랑 같아져야 돼, 안 같아져야 돼? 그럼 일단 여기 A 벡터의 개수는 2고 여기 A 벡터의 개수는 4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지 2 곱하기 A 벡터가 되겠지. 그럼 요걸 여기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있다? 실수 K, 실수 L이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는 문제에 접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107번부터 문제들을 한번 풀고 오늘은 연습 문제와 실력어까지 풀어서 위치 벡터 전까지 단원을 갖다가 개념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107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그러고 OD 벡터와 OC 벡터를 AB 벡터라고 하자. 보자. 107번이 보니까 지금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너무 날카롭게 그렸나? 우리가 여기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요 벡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BA 벡터랑 CA 벡터의 합벡터래요. 그래서 BA 벡터가 뭔지 봤더니 BA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 거고 맞지 문서가? 네. 그 다음에 CA 벡터라는 친구는 요 벡터가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네. 맞죠? 잠깐만. 반대예요. BA 벡터랑 CA가 반대예요. C 맞지? CA 벡터 이거지? 그래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합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쵸?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하기가 싫지? 응, 오늘? 이렇게. 그럼 이게 B 벡터잖아. 그쵸? 네. 그럼 지금부터 보자.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될까? 편안하게 먼저 좀 생각해 보자. 지금 평면도형에서 이거 벡터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하면 될까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더했대. 이건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잖아. 그럼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맞죠? 네. 그렇다고 이 벡터를 이쪽으로 뭐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면 두 녀석을 우리가 저기 뭐야 평행사 두 변을 평행하는 이웃하는 두 변의 각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오바잖아. 그럼 일단 먼저 표현을 해보자. 일단은 요 벡터 CA 벡터라는 친구는 B 벡터의 2배야 아니면 B 벡터의 마이너스 2배야? B 벡터의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누구 벡터를 구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는 BA 벡터를 갖다가 A 또는 B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벡터 BA 벡터는 요 벡터지? 네. 그러면은 요게 B 벡터고 요게 A 벡터니까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A 벡터는 꾀시권법을 이용해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어떻게 한 거야? 뺐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결국에는 뭐가 돼? A 벡터에서 마이너스 3B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해 놓으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저는 빨간색 두 개의 벡터 BA 벡터와 CA 벡터 두 개를 각각을 AB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더해본 겁니다. 요거 이해 안 가? 요 벡터는 아니요, 돼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건데 그 벡터가 이 벡터고. 네. 그쵸? 조금 낯설죠? 요 벡터는 당연히 B 벡터의 역 벡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B 벡터가 될 거고. 됐나요? 네. 오케이. 108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107번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08번 지금 닥치고 푸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잘 안 되나요? 저 A 벡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요 벡터를 표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하나씩 해볼까요? 여러 개? 첫 번째 뭐 할까? 여기 A 벡터고 여기 B 벡터인 거야? 그럼 요 벡터는 끝에서 C를 뺀 거니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네. 그쵸? 그럼 요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네. 그럼 난 얘를 요 벡터인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에서 어떤 벡터? 요 벡터를 더한 걸로 봐도 되는 거지요. 맞죠? 그런데 요 벡터는 또 어떤 벡터랑 똑같냐 하면은 뭐랑 똑같니? 요 벡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죠? 그러면 뭐랄까 뭐 할 수 있는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벡터만 표현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문서가? 네. 그럼 이제 이 벡터를 표현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이 벡터는 또 여기서 끝에서 시작을 뺀 거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B-A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니까 B 벡터에서 2 곱하기 A 벡터가 되는 거네.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B 벡터 마이너스 2 곱하기 A 벡터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 둘을 더한 2 곱하기 B 벡터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벡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파란색 어떻게 그렸어요? 이거? 네. 이거? 이 벡터가 B-A 벡터라며. 이 벡터도 B-A 벡터네. 그럼 이 벡터는 끝 벡터에서 시작 벡터를 빼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지. 그러니까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가 파란색 벡터가 되는 거고, 그것 또한 얘 또한 B-2A 벡터가 되니까 여기서 구한 빨갱이와 여기서 구한 파랭이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맞죠? 뭐 딴 것도 해볼까요? 딴 거 뭐 있을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어요? 뭐 반쪽에서 푸셔도 돼요. 막 너무 막 그러면 반쪽에서 푸셔도 되는데 뭐랄까 지금 이 노란색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
그럼 이제 이 벡터만 구해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쓰시면 되는데 또 이 벡터는 이 벡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할까요? 나도 이제 써놓고 보니까 헷갈려 죽겠네. 써놓고 보니까 헷갈려 죽겠는데 요게 지금 A 벡터라 그런 거고 문제에서 그쵸? 여기를 우리가 이제 B 벡터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B 벡터가 되겠네. 그러면 요 벡터는 2분의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네. 그거의 2배가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 과 뺄셈에 대한 이런 익숙함들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마냥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함,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야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 여기는 알고는 있는데 바로바로 좀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사실 2차 곡선도 그랬고 우리가 이 벡터도 굉장히 조금 낯설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벡터의 실수배에서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거예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는요. 여러분들 일단 이런 얘기를 합시다. 자,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면 A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B 벡터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한마디로 그럼 B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을 가지고 평행하다면 A 벡터와 B 벡터는 K 더하기 1로 묶어서 A 벡터의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요. 우리가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절대로 두 개의 문자가 하나로 이렇게 묶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103페이지에 110번 문제를 일단 보시면은 이런 거야. A 벡터는 X 벡터에서 Y 벡터를 뺀 거라고 한 거고 그게 마이너스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 벡터에서 2 곱하기 Y 벡터를 갖다가 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 두 개의 X 벡터와 Y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세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미지수로 보고 우리가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3배하고 여기 2배, 어떻게 하면 X 벡터는 여기를 몇 배? 양변을 2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변변을 더하면 X 벡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벡터에서 B 벡터를 어떻게 한 거다?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Y 벡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해갖고 변변을 더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들은요.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문자로 보고 얘네들을 그냥 연산해주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은 108페이지에 94번 문제부터 실력업까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4페이지 문제를 봅시다. 108페이지에 9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자. 94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세 점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AOB랑 그래서 BOC랑 COA가 서로 다 모두 가격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는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원 잘못 그렸다 자 그쵸?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OA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OB라고 얘기한 거고 OC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그럼 모두 다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120도씩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네.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OA 벡터랑 OB 벡터를 더하고 OC 벡터를 뺀 거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되는 친구들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일단은 OA 벡터랑요 얘들아 OB 벡터를 더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맞아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 벡터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20도니까 60도고 여기도 60도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그치?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 친구도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방향이 정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벡터의
우리가 값은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 벡터랑 OA랑 OB를 더하면 이 벡터지. 이 벡터에서 OC 벡터를 더하면 0벡터인데 OC 벡터를 뺐단 얘기는 빼기 OC 벡터는 CO 벡터를 어떻게 한 거랑 똑같아요?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CO 벡터는 이 벡터를 더한 거지. 그럼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그대로 더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벡터가 되겠네?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오케이. 2 적으시고요. 9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95번 문제 갑시다. 얘는 뭐냐? 합동인 두 정육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OA랑 OB가 AB 벡터라고 할 때 OC 벡터를 A와 B 벡터로 우리가 표현하세요 이랬어요. 자, 봅시다. 합동인 두 개의 정육각형이 서로 한 변을 이렇게 이쁘게 공유를 하고 있대요. 그쵸? 그림이 틀리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친구들 보시면 OA 벡터,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한테 제공한 거는. 그 다음에 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OC 벡터를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세요. 그랬는데 이 벡터가 어떤 벡터냐면은 이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벡터를. 그래서 이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에 우리가 이제 관계들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은 같은 벡터들은 먼저 찾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놨으니까 이 벡터도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A 벡터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네. 됐냐? 됐죠? 됐냐래. 그쵸? 그래서 요게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요렇게 일직선상으로 오니 안 오니 이렇게 그려봐.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벡터랑 A 벡터의 합 벡터로 이 핑크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 우리가 노란색 벡터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쭉 연결해봐, 얘하고 얘를. 어떤 거요? 요점하고 요점 연결해보라고. 네. 그럼 이게 쫙 일직선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쨌든 요 핑크색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에서 A 벡터를 더하면 핑크색 벡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에 1.5배를 하면 이 벡터가 되겠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칸을 갖다가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이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이 길이가 되는 거네. 맞죠? 네. 근데 봅시다. 요 친구는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서 나오는 벡터가 되는 거죠. 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요 벡터는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거에 1.5배니까 전체의 2분의 3배를 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가 되는 거고 거기에 A 벡터까지 더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시점, 얘를 종점으로 하는 빨간색 벡터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9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쪽으로 계속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96번은 좀 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자, 96번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 벡터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하고 갔을 때 문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96번 문제도 별표 쳐놓으세요. 요런 거 습관을 좀 들여야 돼. 그냥 지금 문석이 지금 배운 것 같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같이 보자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이 총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요. 4칸의 간격이 평행사변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전체가 이제 4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AC 벡터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A거든, 문서가. 맞지?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AC 벡터를 갖다가 우리 보고 무슨 벡터와 무슨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라 그랬냐면은 AB 벡터랑 AD 벡터로 표현하래요. 그래서 AB 벡터를 봤더니 AB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AD 벡터는 봤더니 AD 벡터는 이 벡터를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저 벡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인데 그쵸? 일단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AB 벡터랑 AP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AB 벡터를 우리가 매번 쓰기가 어려우니까 AB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P 벡터를 갖다가 보군이가 B 벡터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벡터는요, 결국엔 이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는요, 끝이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뺐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야?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야. 그럼 여기서 요 한 칸 요 벡터는 뭐가 되냐면 4분의 무슨 벡터에서?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요 벡터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벡터를 만드셔야 되냐면은 뭐 할까?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여기에 있는 요 벡터가 4분의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요 벡터를 저희는 무슨 벡터라고 했냐면 A 벡터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이 벡터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4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의 2배를 한 게 요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벡터는 2분의 3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나와, 안 나와? 요 AC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안 돼? 그럼 얘를 통분을 4로 하면은 4분의 6A에서 1이니까 5A 벡터랑 인정? 그 다음에 우리가 4분의 2B 벡터에서 1B 벡터니까 3B 벡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이 두 개 못 더하겠어? 됐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A 벡터를 뭐라고 놨어, 지금? A, B 벡터라고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A, B 벡터 앞에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벡터를 AP 벡터라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AP 벡터의 개수는 얼마가 돼? 4분의 3, 4분의 5가 돼서 그 4분의 5에서 4분의 3을 빼라 그랬으니까 4분의 2가 되고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요, 지금 요 권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풀 수는 있겠어요, 지금? 문제? 일단 이렇게 먼저 필기를 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하지 말고 벡터 세팅을 처음부터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한 칸의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요 한 칸의 벡터를 B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B 벡터지. 그럼 AB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2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P 벡터는요 2B 벡터에서 3A 벡터를 더한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AC 벡터는요 B 벡터의 4배에다가 A 벡터 하나 더했으니까 4B 벡터에서 A 벡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짜집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친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의 n배를 하면 2nb-ma가 되는 거고, 그쵸? 여기다가 n배를 하면 2nb 더하기 3na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는 2m 더하기 2n은 4가 돼야 되고 m 더하기 3n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게 만들어주는 m값과 n값 구하면 답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오케이? 두 문제 다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페이지 몇 가지가 숙제냐면은 108페이지까지 오늘 1월 며칠이니? 3일. 오케이. 페이지 108까지 풀어오시는 게 우리 이쪽 고3 기백반 숙제입니다. 정리들 해놓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